네벌 기법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렁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스칼 수학자료실 수학하 기말고사 대비 중급, 그런데 B형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 3회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할 테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집합 x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정의역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fx는 x제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이때는 지금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래프를 표현한다면 이 그래프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 형태가 되겠죠. 0,0에서 x제곱 이렇게.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옳은 것을 찾으랬으니까 1대1 함수 얘 맞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 그리고 1대1 대응도 맞냐라고 했더니 지금 공역은 이때 이만큼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치역도 0보다 크거나 같다. 1대1 대응도 맞고요. 항등함수냐라고 했더니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때 x 대신 지금 2가 들어가면 2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 f 2값은 4가 나오니까 결국 항등함수는 아니에요. 상수함수냐, 얘 일정한 값을 갖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두 함수 fx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x가 3보다 작았을 때 조건식 함수로 따로따로 돼 있고요. gx는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뭐야, 지금 첫 번째 f 서클 g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럼 f 서클 g 값은 f g2를 먼저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g 값은 g에다가 2를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4 마이너스 1인 3. 그럼 얘는 f3 값을 말하는 거고 f3은 3 이상이었을 때 위에다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나올 거고요. 두 번째 G서클 F2 값을 구하랬으니까 G의 F2 값을 집어넣은 걸 확인하세요. 그럼 F2 값은 이번엔 X가 3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결국 얘는 상수함수인 2가 되겠구나. 그럼 얘는 G2가 되는 거고 G2를 다시 집어넣으니까 4 마이너스 1인 얘는 3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 둘 값을 뭐 해달래? 더 해달래.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하니까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f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7에 대해서 f 인버스 1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역함수 안 구하죠. 그럼 뭐예요?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f 인버스 1을 우리는 어떤 특정한 a라고 한다면 이때 fa는 1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풀겠죠. 그럼 나머지 계산하니까 fa가 마이너스 3a 거기에 지금 플러스 7이고 그 값이 1이래요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a는 지금 마이너스 6이요. 그럼 a 값은 당연히 2가 나오시겠죠. 그럼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fx는 9x 플러스 1이고 gx는 3x 마이너스 4에 대해서 f 서클 g 인버스 서클 f의 전체 인버스를 씌우고 다시 서클 f 1 값을 구하세요. 그럼 뭐야, 이거는 역함수와 합성함수의 성질을 이용해달라는 거고, 그럼 저식을 표현하다 보니까 f 서클 얘 역함수 먼저 풀어주니까 f 인버스의 서클 다시 g가 되는 거고 거기에 지금 서클 f가 되겠죠. 그럼 뭐야, 역함수랑 본함수랑 만나면 항등함수가 되는 거고 항등함수가 되면 결국 얘는 지금 g 서클 f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근데 거기에 뭘 구하래? 1을 집어넣으래. 그럼 최종 g f1 값 구하세요 라는 거니까 다시 f1부터 구하시면 f1은 여기 f식에다 집어넣으니까 10. 그러면 g 10을 구하세요 라는 거고 g10은 30 마이너스 4인 26이요 이렇게 답을 나오시면 되겠네. 그럼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5번 문제입니다. y는 x-p분의 k 플러스 q 이렇게 되어 있는 유리함수에 대한 것 중 다음 중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있어요. 그럼 뭐야, 우리가 이 유리함수에서 아는 거는 지금 점근선의 교점 이 정도는 알고 있겠죠.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지금 p와 x는 p와 그 다음에 지금 y는 q니까 그럼 결국 얘는 지금 x는 p와 x는 q 이걸로 되는데 이때 이 상태에서 k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니까 결국 두 가지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k가 양수였다면 1, 3, 4분면 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거고 k가 음수였다면 이때 이 상황에서는 2, 4, 4분면 쪽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것인데 이때 여기서 이제 기억부터 보니까 x가 p보다 클 때라고 했어요. 그럼 x가 p보다 클 때 x의 값이 커지면 y 값은 작아진다라고 했는데 상황이 두 가지인데 k가 0보다 컸었을 때 p보다 큰 구간에서는 x 값이 지금 증가하면 y 값은 떨어지는 게 맞는데 이때 k가 0보다 작았을 때 이때 보면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증가하니까 이거는 k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문장이에요. 두 번째 함수의 그래프는 y 마이너스 q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선대칭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유리함수는 항상 선대칭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며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인 p, q를 지나가는 걸로 지금 표현을 해주겠죠. 그럼 이때 y 마이너스 q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결국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인 이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디귿 k의 값이 커질수록 그래프는 p, q로부터 멀어진다. 이거 왜 흔들려? p, q로부터 멀어진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이거는 뭐죠? k의 값이 클수록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값 k라고 얘기를 해주죠. 절대값 k. 그래서 결국적으로 디귿은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그럼 답은 니은만 맞는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예,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y는 x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의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 y는 2였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점근선의 방정식 바로바로 보이죠? 이때 x값은 분모가 0이 되게 해주는 x는 마이너스 a, 얘가 지금 점근선이고, 그리고 x의 개수들 비교하는 y는 지금 b가 점근선인데, 이때 x는 마이너스 1이랬고 y는 2랬으니까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겠네. 그럼 이때 a 값은 1 나올 거고요, b 값은 2가 나와요. 그럼 얘네 둘이 더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3인 4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7번 문제입니다. y는 x분의 1, 위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y는 a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실수 a 값을 구하세요. 아까 봤던 5번 문제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죠. 우리 유리함수는 기울기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점근선의 교점인 그 선을 교점을 지나간다고 했는데, 이때 점근선의 교점은 0,0이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이 선에 대해서 선대칭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결국적으로 얘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네.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돼요. 다음 문제 봅시다. 8번 문제입니다. fx는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1이라고 유리함수, gx도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이란 유리함수예요. 근데 이때 이 hx가 f 서클 hx는 gx를 만족한다. 이때 h 이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는 이제 합성함수에서 연산을 좀 써볼게요. f 서클 hx가 지금 이 상태에서 gx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때 우리는 hx 얘를 구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hx 얘를. 그럼 얘를 구하려면 이 f가 사라져야 되는 거니까 나는 앞에다가 역함수 f 인버스를 해줄 거고, 그러면 우리는 합성은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되니까 f 인버스 이렇게 씌워주겠어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최종 hx는 어떻게 되는 거야? f 인버스 서클 g x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러면 이때 h 이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f 서클 g 이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럼 g 이 값은 먼저 구해주니까 g 이 값은 오른쪽에다 쓸게요. 그럼 g 이 값은 2-1분의 2 플러스 1인 얘는 지금 3이 될 거고, 그럼 얘는 f 인버스 3을 구하라는데, 우리가 원래 역함수는 안 구하지만 유리함수에서 일반형 형태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좀 편하죠. 그래서 f 인버스 x 먼저 구하면 어떻게 했었죠? x는 그대로, 그리고 마이너스 1 얘도 그대로.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플러스 2 얘 분모의 상수항과 분자의 얘 개수 x의 개수를 부호를 바꿔서 써라. 그럼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x 이렇게 구한 상태에서 그냥 f 인버스 3 값을 바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3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2분의 마이너스 7이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겠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7이 답이고요. 그럼 이때는 3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때 여기서 얘기해주는 내용, 이 역함수 즉 합성함수의 성질에서 없애고 싶으면 이때 어디다가 역함수를 씌워서 없애주는지 이 행동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y는 a 루트 bx에 대한 다음 보기 중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무리함수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b의 값이 0보다 크면 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럼 b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결국적으로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인데, 얘는 지금 정의역 신경 써주는 거겠죠. 그럼 제가 양수니까 당연히 정의역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맞는 말이 될 거고요. 두 번째 a가 0보다 크면 이라고 했어요. 그럼 a 이때 이 루트 앞에 있는 이 a의 부호는 결국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를 따지는 건데, a의 값이 지금 양수랬으니까 위로 가는 걸 체크해 주라 라는 소리겠죠.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0,0에서 얘도 0으로 커지니까 결국 니은도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디귿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으면, 그럼 뭐야? a 아까 위아래 따지는데 얘는 위로 가고, b 값은 음수라면 결국적으로 얘는 왼쪽으로 가라 라는 거겠죠. 그럼 이때 얘 그래프는 지금 0,0을 시작점으로 왼쪽 위로 가는 형태니까 2, 4분면을 지나간다 라는 말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인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10번 문제입니다. y는 루트 x의 그래프 위에 두 점 a, b와 q가 c, d에 대해서 이때 2분의 b 플러스 d가 1이었을 때 직선 pq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pq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우리는 지금 p점의 좌표와
그 다음에 Q점의 좌표가 지금 필요하다고. 근데 이거를 A, B, C, D라고 알려줬는데 여기에서 지금 알려준 게 B와 D에 대해서 관계식을 알려줬으니까 그럼 나는 지금 이 Y좌표 B 이렇게 D 표현하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다시 얘가 지금 B가 되려면 루트 X가 B가 되었을 때 그때 A 값을 찾는다는 거겠죠. 그럼 이때 A는 결국 B제곱이었을 거니까 그럼 여기는 B제곱 이렇게 쓸 거고 그럼 당연히 Q의 X좌표는 D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얘 갖고 지금 다시 PQ의 기울기를 쓰는 식을 보니까 그럼 PQ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당연히 X의 증가량분해. 그러면 D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해 D 마이너스 B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지금 D 마이너스 B에 D 플러스 B 이렇게 합차 공식으로 될 거면 D 마이너스 B니까 약분을 해주면 결국 얘는 지금 D 플러스 B분의 1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뭐야 B 플러스 D를 2로 나눠준 게 1이 했으니까 그럼 B 플러스 D는 2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결국 2분의 1이요 라는 기울기 이렇게 식으로 찾으면 되겠네. 그럼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y는 루트 3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무리함수로 되는데 정의역이 0에서부터 2까지 근데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다 라고 하면 그래프를 대충 그리자고. 그럼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시작점을 챙길 건데 시작점이 지금 3,1이고 그리고 x 앞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루트 앞에 있는 부호는 양수니까 위로 가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대략 그림이 3,1을 시작점으로서 이때 왼쪽 위로 가는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근데 이때 정의역이 지금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2까지구나. 그럼 얘가 0일 거고 여기가 2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확인을 하세요. 그럼 당연히 이때 최대값은 x가 언제 가장 높아요? 0일 때 가장 높겠죠? 그러니까 x가 0이었을 때 최대값을 가질 거예요 라는 거니까 x 대신 0을 집어넣어서 루트 3 플러스 1이요. 이게 최대값이 될 거고 그럼 최소값은 언제 가져요? 당연히 2였을 때 가장 작으니까 x 대신 2를 대입하세요 라는 거니까 얘는 1 플러스 1인 2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주겠죠.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랑 지금 더한 값은 결국 3 플러스 루트 3이요 이렇게 표현해 줄 거고 그럼 이때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5g, 10g, 15g짜리 저울추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종류의 저울추를 각각 한 개 이상을 사용하여 50g을 만드는 방법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랬을 땐 선생님 부정방정식 문제처럼 풀 거예요. 얘는 부정방정식처럼. 그럼 어떻게 풀 거냐? 결국 나는 5g짜리를 몇 개 썼는지 모르니 x개, 10g짜리도 y개, 그리고 15g짜리를 난 z개 썼다고 생각하면 이때 얘의 무게가 지금 5x, 거기에 플러스 10y, 거기에 플러스 15z가 되는 거고 얘 합이 결국 50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줄이니까 약분을 해주니까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10이 되는 수를 찾겠습니다. 이렇게 좀 숫자를 편하게 잘라주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지금부터 뭐 하는데 각각 한 개 이상씩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때 이럴 때는 z 대신 z를 기준 잡아서 문제를 풀 거라고. 그럼 z가 1이었다면 x 플러스 2y가 7이 되는 걸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줄 거고 다시 y를 포커스로 잡아서 시작을 한다면 y가 1이었을 때 이때 x는 5 그리고 y가 만약에 2였다면 이때 z는 x는 3 그리고 y가 지금 3이었다면 x는 1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z가 만약에 지금 두 개를 썼다면 그럼 이때 x 플러스 2y는 4가 되는 거고 그럼 이때 y가 1이었을 때 x는 2요. 근데 y가 지금 만약에 2라면 x는 0이 나오는데 한 개 이상 쓰랬으니까 이건 제외. 세 번째 z가 3이었다면 그럼 이때 x 플러스 2y가 1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이때 y가 될 수 있는 숫자가 없으니까 얘도 제외. 그럼 결국 될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몇 가지? 4가지. 이래서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6개의 숫자 0부터 5까지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다른 걸 고를 거랬고요. 이때 사용을 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5의 배수는 몇 개인가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일단 4자리 수를 만들었으니까 4개를 만들어 줄 건데 이때 5의 배수란 특징은 1의 자릿수가 0 또는 5로 끝난 형태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크게 나누면 2가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 이제 만들 수 있는 숫자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그러면 다시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0은 갖다 썼으니까 나머지 5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5 그리고 여기는 다시 4가지 중에 하나 그리고 여기는 3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1의 자리가 0이었을 땐 5 곱하기 4 곱하기 3의 가지수인 60가지요 이렇게 표현해 줄 거고 두 번째 1의 자릿수가 만약에 5였대요. 그러면 이번에는 1의 자릿수가 5랬으니까
그러면 5를 갖다 썼다고 생각하면 1000의 자릿수에는 0은 못 오겠죠. 그러니까 4가지 중에 하나. 그러면 하나를 또 갖다 썼으면 다시 여기도 4가지 중에 하나, 그리고 여기는 3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5였을 땐 4 곱하기 4 곱하기 3인 48가지가 나오겠어요. 여기 얘기해주겠죠. 그럼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얘네 둘을 더해준 얘는 108가지요.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예, 다음 문제로 봅시다. 14번 문제입니다. A 상자에는요 1, 2, 3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 다음 B 상자에는 1, 2, 3, 4, 5 이렇게 5개가 있대요. 근데 공을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이때 A, B 두 상자에 공을 한 개씩 꺼냈었을 때 공에 적힌 수를 A, B라고 얘기를 하자. 그럼 이때 A, B를 곱해서 8보다 작거나 같음을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는요라고 있어요. 그럼 뭐야? 순서쌍을 일일이 찾는다라는 건 A랑 B랑 곱해져서 8 이하가 되는 걸 쓴댔으니까 하나씩 찾아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때 A는 3개밖에 없으니까 나는 주체를 A로 놓을 거라고. 그럼 A가 만약에 1이었다면 이때 지금 B가 될 수 있는 수는 곱해서 8 이하면 되니까 1부터 2, 3, 4, 5 이렇게 다 될 거고, A가 만약에 2였다면 B 값은 1, 2, 3 같아도 되니까 4까지 되겠죠. A가 만약에 3이었다면 B 값은 1, 2까지만 되겠네. 그러면 이게 될 수 있는 순서쌍의 개수니까 총 5개와 그 다음에 4개와 그 다음에 2개.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해준 얘는 11개요.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예, 다음 문제로 봅시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등식 ENC3은 20 곱하기 n-1 컨비네이션 2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은요라고 있어요. 아, 그럼 n 값이 하나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건 뭐야? 방정식처럼 계산을 해달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계산을 하다 보니까 2n 컨비네이션 3은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2n 곱하기 2n-1 곱하기 2n-2여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줄 거고, 는 20 곱하기 n-1 컨비네이션 2는 2 곱하기 1분의 n-1 곱하기 n-2여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겠죠. 그럼 이랬을 때 여기 상태에서 양변을 뭔가 나눠줄 수 있는 게 이제 본다면 이때 이 먼저 약분을 해줄 거고, 그리고 2n-2라는 건 2의 n-1인데 이때 n값은 1이 될 수가 없으니까, 즉 n-1은 0이 안 되겠죠. 그럼 양변 n-1도 약분을 해주겠다, 나눠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겠대요. 그럼 이때 이 식을 다시 꾸며주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게 3분의 2 n 곱하기 2n-1은 얘는 약분을 했으니까 10의 n-2여 이렇게 쓰여질 거고, 나머지 이건 방정식 풀어줘야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양변에 3까지 곱해줘서 전개를 하면 4n제곱 마이너스 2n은 30n 마이너스 60이여 이렇게 표현해 줄 거고, 그러면 다시 넘기니까 4n제곱 마이너스 32n 거기에 지금 플러스 60은 0이요. 4로 나눠주니까 n제곱 마이너스 8n 거기에 지금 플러스 15는 0인 거고, 이때 인수분해가 5와 3으로 마이너스 될 거니까 n값은 5 또는 3이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다 되는지 확인하다 보면 2n이 결국적으로 3보다는 커야 되니까 2n이 3보다는 커야 되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때 n값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n-1 값이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n값은 3 이상이면 돼요. 아, 3 이상이랬으니까 3도 되는구나. 그럼 3도 되고 5도 되니까 얘랑 더해준 모든 n값의 합은 8이요. 이렇게 해서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4번.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두 개의 평행한 직선 L1, L2에 5개의 점과 4개의 점이 있대요. 그럼 여기엔 지금 5개가 있고 여기엔 지금 4개가 있는데 이때 이 중 3점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요? 라고 있어요. 그럼 삼각형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때 우린 전체에서 빼도 되지만 그냥 쌤이 이 상황에서 생각할 때는 그냥 따로따로 볼게요.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위에서 2개 뽑혀지고 아래에서 하나가 뽑혀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위에서 하나 뽑혀지고 아래에서 2개 만들어지면 이때 삼각형이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라고 따로따로 나눴다면 첫 번째 경우는 5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거고, 그 다음에 아래 4개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뽑겠어요. 이렇게 해서 10 곱하기 4. 그럼 얘는 지금 40까지 와.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서 위에서 하나 뽑는 5 컨비네이션 1 곱하기 아래에선 2개 뽑는 4 컨비네이션 2 생각을 하니까 5 곱하기 지금 얘는 6 이렇게 해서 30까지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게 밖에 없으니까 얘는 결국 70까지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남자 5명, 여자 4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 남자 3명과 여자 3명을 먼저 뽑고요. 그 다음에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한 팀을 이루어 포크댄스에 이루려고 한다. 그럼 포크댄스 대회에 참가할 팀을 구성하는 방법의 수는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시킨 대로 들어가면 첫 번째 일단 먼저 뽑기부터 시작을 하겠대. 그럼 첫 번째 남자 3명 뽑을 거고 여자 3명을 뽑자. 그럼 남자 3명을 뽑는 건 5 컨비네이션 3이고 거기에 곱하기 여자 3명을 뽑는 건 4 컨비네이션 3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할 건데 예를 들어서 남자 A, B, C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을 할 거고 여자 A, B, C 이렇게 지금 뽑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때 결국 얘를 상황을 표현한다면 한 명씩 짝꿍을 짓겠다 했으니까 A, B, C와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되는 얘는 함수를 생각한다면 결국 하나씩 맞춰주려 했으니까 1대1 대응 함수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 경우는 3팩토리얼이어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 경우는 3팩토리얼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그럼 최종식은 5 컨비네이션 3 곱하기 4 컨비네이션 3에 거기에 곱하기 3팩토리얼을 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5 컨비네이션 3은 10이고 4 컨비네이션 3은 4고 그 다음에 3 팩토리얼은 6이니까 결국 얘는 240까지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답이 되겠네요. 그럼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이제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남자 4명과 그 다음에 여자 3명이 앞줄에 3명, 뒷줄에 4명이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여자 3명이 앞줄 또는 뒷줄에서 옆으로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뭐야? 지금 상황을 보다 보니까 앞에는 3줄 그리고 뒤에 줄에는 4명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때 경우에서 여자 3명이 특정한 어떤 3명이 이웃하여 선 됐으니까 얘네를 먼저 세워놓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 세우는 경우에서 첫 번째 경우를 나눠주니까 여자가 지금 뒷줄에 섰을 때 여자가 뒷줄에 서는 경우는 이렇게 3개를 하나 쓸 수 있고 이렇게 3개를 쓸 수 있으니까 뒷줄 서는 경우는 일단 2가지에 여기 상태에서 시작을 해주겠죠. 그럼 이때 이 2가지에 쓸 거고 거기에 곱하기 여자 애들은 결국 이웃해서 쓴 데 쓰니까 얘네끼리 줄 바꾸는 3팩토리얼이요 이렇게 해서 여자를 먼저 세울 수 있겠죠. 거기에 그 다음 나머지 남학생들을 줄 세우겠죠. 남학생들. 그럼 남학생 줄 세우는 방법은 4팩토리얼이요 이렇게 돼주니까 첫 번째 경우는 2 곱하기 3팩 곱하기 4팩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이때 얘는 지금 6이 12고 얘는 지금 24니까 얘는 288가지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하나 답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경우 있죠. 이번엔 뭐 한다? 여자 3명이 여자가 다 앞줄에 있었을 경우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여자가 앞줄에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이때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1에 거기에 곱하기 여자끼리 3명이 이웃하게 줄 바꿀 수 있으니까 3팩토리얼 그리고 나머지 남학생들 줄 쓰는 방법이 다시 4팩토리얼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6에 거기에 곱하기 얘는 24니까 얘는 144가지요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는 얘랑 경우를 더하셔야 되는 거니까 얘는 432가지요 라고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똑같은 4개의 상자에 서로 다른 6개의 책을 빈 상자가 없도록 남김없이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는요? 라고 질문했어요. 똑같은 4개의 상자에 담는다고 했었으니까 상자의 구분은 없고요. 그럼 이때 4개의 상자가 있는데 이때 서로 다른 6개를 담는 거래요. 근데 빈 상자가 없어야 된다 했으니까 몇 개씩 담을 건지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때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는 거는 3개, 1개, 1개, 1개를 이렇게 담을 수도 있고 또는 2개, 2개, 그 다음에 1개, 1개를 담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때 이거 갖고 나머지 얘가 지금 서로 다른 걸 담을 거랬으니까 어떻게 담을 건지 생각할 거면 첫 번째 3개를 담을 거랬으니까 6개 중에서 3개를 뽑는 6C3 거기에 곱하기 3개 중에 1개를 담는 3C1 거기에 곱하기 2C1 거기에 1C1에 거기에 이때 1개 담는 거는 다 똑같은 거겠죠. 여기에 곱하기 3팩분의 1이요 이렇게 써줄 거고 두 번째 경우는요. 이번에는 2개씩 담됐으니까 6개 2개를 뽑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중에서 다시 2개를 뽑을 거며 그러면 나머지 2개 중에 1개를 뽑을 거고 1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건데 이때는 이 2개가 지금 얘네가 줄 바꾸는 경우 200분의 1 똑같을 거고 이때 이 1개 얘네 담는 것도 똑같죠. 그래서 곱하기 200분의 1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얘부터 계산하다 보니까 6 컨비네이션 3은 6 곱하기 5 곱하기 4에 거기에 지금 3 곱하기 2 곱하기 1 거기에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 거기에 지금 3팩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쓰시면 이때 3일 약분될 거고 3이 6 약분돼서 첫 번째 경우 얘는 지금 20가지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 6 컴비네이션 2도 계산하니까 2 곱하기 1에 6 곱하기 5 거기에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4 곱하기 3 거기에 곱하기 2 곱하기 1 거기에 곱하기 2팩이니까 2 곱하기 1분의 1 거기에 곱하기 다시 2 곱하기 1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그럼 약분을 해서 쓰니까 이렇게 약분이 다 될 거고, 이때 2 여기까지 약분이 되니까, 그럼 얘는 지금 9, 5, 45 나오시겠네. 그러면 결국 최종 20 플러스 45를 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얘 답은 65, 즉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두 함수 fx는 2x-1, gx는 -2x제곱 플러스 1에 대해서 f서클 g의 x는 g서클 fx가 이거가 성립하는 x의 값의 합을 a 그리고 곱을 b라고 한대요. 그때 a,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뭐야, 그럼 두 방정식을 풀어달라는 거겠죠. 그럼 결국 f서클 g라는 식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f서클 g는 f 안에 지금 g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f가 2x-1인데 이 x 안에 지금 g가 들어가면 2의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 그리고 거기에 빼기 1이요 이렇게 되는 이 식을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쓸 거고, 두 번째 g서클 f도 구해주셔야겠죠. 그럼 g서클 f는 지금 g 안에 지금 f가 들어가는 형태가 될 거고, 그럼 이번엔 g 이때 이 x 안에 이 f가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2에 2x 마이너스 1의 제곱 거기에 지금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쓰여지겠지. 그럼 얘를 지금 전개해서 쓰니까 마이너스 8x 제곱 거기에 지금 플러스 왜 올라갔니?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지금 플러스 8x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2 거기에 지금 플러스 1이어야 되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8x 제곱 거기에 지금 플러스 8x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쓰여지겠지. 그럼 뭐야, 얘네 둘이 같다라는 방정식을 풀어달랬으니까 최종 정리하면은 4x 제곱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8x 거기에 지금 플러스 2는 0이요 이렇게 될 거고요. 더 간단하게 하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4x 거기에 지금 플러스 1은 0인데, 이때 뭘 구해달라고? 이거의 합 그리고 곱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결국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이때 2여 이렇게 나올 거고, 두근의 곱은 2분의 1이여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럼 마지막 a, b를 곱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1이여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 답은 1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합성을 실제로 씌워서 그냥 식 갖고 이번엔 방정식을 풀어달라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1차 함수 fx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f-1이고, 그리고 f 인버스 -3은 -3이다. 그럼 이건 뭐야? 먼저 바꾸겠죠? f-3은 -3이에요. 이때 f5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결국 얘가 어차피 1차 함수식이니까 1차 함수식을 구할 건데, 그럼 이때 얘가 의미하는 거는 -2, -1을 지나가는 점좌표와 그 다음에 얘는 지금 -3, -3을 지나가는 점좌표 이렇게 두 개를 알려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뭐야? 1차 함수식이니까 그냥 기울기 바로 구하고서 들어가자. 그럼 -2에서 -3까지 지금 이렇게 변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x값이 -1만큼 감소를 했고 y값은 이때 -1에서 -3까지 변했으니까 -2만큼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2요. 그러면 fx가 지금 나는 2x에 그렇게 쓰여질 건데 -2, -1을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가 -2 들어갔을 때 지금 -4였을 때 -1이 되려면 +3이야. 이렇게 식을 벌써 완성을 씌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최종 구해달라는 건 뭘 구해달래? f5 값 구해달라잖아. 그러니까 f5 값은 집어넣으니까 10 플러스 3. 그래서 최종 답은 13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다시 적을게요. 답은 13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는 과정이 되었어요. 역함수 성질을 물어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점좌표를 이용해서 1차 함수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분수함수 fx는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점 2,1에 대해서 대칭이고 라고 했어. 뭐야? 점 대칭 말해줬으면 벌써 점근선이 교점이라고 알려줬으니까 fx식을 벌써 일단 쓸 수 있는 행동이 x 그리고서 2,1 했으니까 -2 그리고 이때 1의 대칭이 됐으니까 여기 값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1인 x 플러스 b 이렇게까지 완성을 씌울 수 있겠죠. 근데 이거이고 이때 뭐한다? 1,2를 지나간다. 아 그럼 마지막 1,2를 지나간다 했으니까 1 대입하면 그러면 얘는 -1분의 1 플러스 b여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결국 -2가 1 플러스 b와 같으니까 아 이때 b 값은 지금 -3이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fx 함수식 완성시켰겠네요.
그럼 fx 함수식은 지금 x-2분의 이때 x-3이요 이렇게 지금 되어질 건데, 이때 최종 질문이 뭐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정의역에서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그럼 뭐야? 그래프 그리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x절 지금 점근선 x가 2고, 그러면 얘가 지금 2였고, 그 다음에 y의 점근선은 1이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1인데,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y절편 하나만 더 찾아주면 x 대신 0 들어갔을 때는 y절편이 지금 얘분의 얘니까 2분의 3이요. 그럼 2분의 3은 여기 쪽이니까 그래프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실 건데, 이때 여기 상태에서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리라고 하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살리래요. 그럼 마이너스 1은 대략적으로 여기 있을 거고 1은 대략 여기 있을 거니까 결국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이 분홍색만큼만 살려 있을 거라고. 그럼 이때 마지막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요, x가 1이었을 때 가장 높은 데 있겠죠. 그러니까 x가 1일 때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fx에다 1을 집어넣어서 f1 값을 구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때 1-2분의 이때 1-3이요.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결국 최대값은 2예요 이렇게 구할 거고, 이때 최소값을 구하자. 그럼 어디서 가장 낮아? 마이너스 1에서 가장 낮죠.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즉 f 마이너스 1값 구하자 라고 얘기해 주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요.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니까 즉 최소값은 3분의 4겠네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 마무리 지으면 최대값은 지금 2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최소값은 3분의 4입니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fx는 루트 ax 플러스 b에 대하여 a 1,3이라는 점은 y는 fx 그래프 위에 있고, 그럼 결국 얘는 f1이 3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문장이고요. y는 fx의 역함수 그래프 위에도 있다라고 했으면 결국 또 하나 말해주는 게 f 인버스 1도 3이에요 이렇게 말해주겠죠. 근데 우리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f 인버스 3이라면 f3이 1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 두 점을 좌표를 알려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때 a, b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함수식에다 이제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f1 값은 루트 a 플러스 b고 이 값이 3이에요 이렇게 식 하나와, 두 번째 3도 집어넣으니까 f3은 루트 3a 플러스 b가 지금 얘가 1이요. 그러면 연립방정식 풀려고 양변을 제곱해주니까 a 플러스 b가 지금 9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제곱해주니까 3a 플러스 b가 1이요. 두 식을 빼자. 그럼 마이너스 2a가 지금 8이 될 거고, 그러면 a 값은 지금 마이너스 4구나.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4니까 b 값은 13이구나. 그래서 a, b 값을 하나씩 구하랬으니까 최종 a 값은 마이너스 4고 b 값은 13이에요. 이렇게 답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도 지금 뭐 한 거야? 역함수의 성질을 써서 f 인버스 이 값을 f라는 걸로 해석을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2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혜영, 선우, 그리고 명화, 그리고 민호, 민희 이렇게 5명을 1, 2, 3의 경우로 일렬로 세우려고 한다. 각각의 경우의 수를 A, B, C라고 했었을 때 A, B, C의 대소관계를 찾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하나씩 확인하라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부터 확인하니까 첫 번째 경우는 지금 혜영, 선우, 명화가 이웃에 있는 경우. 그럼 이웃에 있는 경우는 뭐예요? 얘네 셋을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하죠. 그럼 한 번에 묶어서 생각하면 사람이 다시 3명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3팩토리얼에 거기에 곱하기 혜영, 선우, 선아 얘네 3명이 지금 다시 줄 서는 방법 3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얘 같은 경우는 지금 6 곱하기 6이니까 36까지 이게 A구나 이렇게 구했고요. 두 번째 경우도 구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혜영과 선우 사이에 한 사람이 끼어있는 경우. 그럼 뭐야? 예를 들어서 혜영과 그 다음에 선우 거기 사이에 한 사람이 끼어있고 나머지 두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 그럼 이럴 때도 지금 뭐야? 혜영과 선우를 이렇게 한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건데, 그럼 여기서 선생님은 얘를 다시 순서대로 쓰면 첫 번째 선생님이 여기서 할 거는 여기에 들어갈 사람을 먼저 고를 거예요. 그럼 이때 들어갈 사람은 3명 중에 1명을 고를 거다. 두 번째 선생님 말하는 거 잘 들으면 혜영과 선우가 얘네 둘이 위치를 바꿀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2팩토리얼이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할 거냐? 이 혜영과 선우 얘네까지를 한 뭉텅이로 와서 하나, 둘, 세 명이 일렬로 쓰겠구나. 그러니까 3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얘네가 결국 이걸로 끝나니까 이거를 싸그리 다 곱하겠어요. 그럼 이때도 3 곱하기 2 곱하기 1 거기에 곱하기 3팩이니까 결국 얘도 지금 36까지요. 이렇게 해서 B값도 구했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엔 뭐야? 혜영, 선우, 명화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양 끝에 있다. 근데 뭐야? 적어도 한 사람이 양 끝에 있다라는 건 이건 여사건을 사용하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자고. 그럼 이거의 여사건은 뭐야? 혜영, 선우, 명화를 제외한. 그럼 민호, 민이죠. 그럼 민호와 민이가 양 끝에 쓰고 나머지 세 명이 이 가운데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 전체에서 빼자라고 얘기를 할 거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지금 5팩토리얼이요 이렇게 될 거고 거기서 마이너스 이때 민호와 민이가 양 끝에 쓰는 경우는 얘네들이 줄 바꿔야 되는 거니까 2팩토리얼에 거기에 곱하기 나머지 3명이 줄 수는 3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5팩토리얼은 지금 120이요. 거기에서 마이너스 2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은 3이 6이 12니까 여기서 12요. 그럼 얘는 지금 108가지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가 C라고. 그럼 결국 뭐야? 대소관계를 비교했으니까 A 값은 36, B 값도 36. 아 그럼 A랑 B랑 같은데 이때 C가 108이 났으니까 C가 가장 크겠네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오늘은 지금 3회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경우의 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함수 문제가 있는데 함수 문제가 좀 더 줄을 이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 경우들을 하나씩 잘 따져보시면서 잘 스킬을 따라오면 선생님이랑 10회까지 무난하게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안녕. 구독!